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강의를 맡은 전병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현재 스튜디오에는 지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이제 저는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인허가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거를 살펴본 다음에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법이 있어가지고 건설 같은 산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리고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규모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강의나 자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인허가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나중에 큰 기업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인허가를 모르고 진행을 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들 자문을 요청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허가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신고에 대해서는 햄버거, 즉 패스트푸드를 그려놓았고 허가에 대해서는 주점, 맥주 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놓고 그 아래에는 전용 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선 불가능하다 라고 기재를 해놨고 허가의 경우에는 신청 후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써놨고 그 아래에 상업지역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신고와 허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문헌만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전용 주거와 녹지에서 불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허가에서 상업지역만 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위에서 신고가 그렇다면은 허가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겠지요. 네, 이렇게 신고와 허가가 개념이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신고와 허가의 의의를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의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 김 아무개가 어떤 패스트푸드점을 한다고 했구나. 이런 게 있네? 이런 시점에서 끝나는 거고, 허가의 경우에는, 이 아무개가 술을 판다고? 그런데 술은 먹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공공복리에 패스트푸드보다는 조금 해가 될 여지가 있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팻말 옆에 제가 조문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이 빨간 줄을 보시면은 이거는 영업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형식에 따른 이 법규에 따른 신고만 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영업허가 등 제31조 영업허가 등을 보시면은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는 신고랑 똑같은데 그 다음 문구가 다르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는 내가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만은 허가는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국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하겠죠.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이미 뭐 임대차도 해놨고 재료 준비도 다 준비해놨는데 해소 허가에 대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은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맞든 아니든 꼭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답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제 신고와 허가를 살펴본다면은 신고는 그냥 적법한 신고를 하면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허가는 신청을 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게 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도 해줘야 된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신고의 경우에는 공공의 문제 등이 없는 산업이어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해서 국가가 알고만 있으면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허가의 경우에는 공공의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공공의 해가 되지 않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강의는 신고와 허가가 아니라 인허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신고를 먼저 설명을 드렸을까요?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인가가 우리 소상공인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하실 때 신고와 허가의 중간쯤에 있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는데요. 인가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업 같은 경우에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애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제 법률 행위의 보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누군가가 영유아 보육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은 허가의 경우에는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지만은, 인가의 경우에는 그것보단 조금 심사 의무가 적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법률 행위, 그러니까 신청 행위에 큰 법적인 쟁점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인가를 승인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즉,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인가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허가만큼 심사는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적법한 것이 인정된다 하면은 인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세 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인데요. 신고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관리 목적에 있고, 인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다 적법하네, 인가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발생시켜주고, 허가의 경우에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고? 공공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잘했나 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장 뭐 심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제 공공제한을 해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사실 뭐 셋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셋 다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이제 담당하시는 부서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절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신고는 이제 신고만으로 절차가 사실 끝납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서류 검토나 신고증 발급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인가의 경우에는 이제 법률 행위가 있으면은, 즉 신청 등이 있으면은 요건을 심사해서 괜찮다 하면은 바로 인가를 해줘야 되고요. 허가의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은 요건에 맞는지 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은 이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되니까 신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이 신고가 적법해야겠죠. 인가의 경우에는 인가시, 허가의 경우는 허가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효력일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효력이 발생하여야 적법하게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고를 할 땐 뭐라고 하나요? 그냥 신고한다고 하죠. 신고를 뭐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가나 허가의 경우에는 인가나 허가를 한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가나 허가는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효력도 그냥 그렇게 문헌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했구나. 사업해야지? 햄버거 팔아야지? 인가를 신청했는데 인가가 아직 안 났네? 그러면 좀만 더 기다리자. 주점을 하려고 술 판매한다고 허가를 냈는데 허가가 이제 심사를 거쳐서 났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허가가 나왔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들주님께서
유튜브에서 인허가가 꼭 필요한 업종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함께 강의를 보시죠. 네, 일단은 인허가 필요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편하다기보다는 원칙적인 거, 원론적인 거는 관련 법률을 다 살펴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영업 신고와 영업 허가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찾은 이제 신고와 허가의 규정도 다 법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한 나라여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의 분야에 대해서 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거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바쁜 것도 있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처음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홈택스에서 이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확인 방법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민원24나 기업 지원 플러스 서비스에서도 과거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전부 홈택스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민원24의 경우에는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날짜를 과거로 지정해가지고 인허가 필요 확인 민원24 이렇게 검색하면 사실 옛날 사이트가 나오긴 하는데 홈택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홈택스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일단 살펴본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거치고 필요 인허가를 확인하고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맞는 서류를. 일단은 홈택스 화면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이게 지금 PPT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홈택스를 직접 들어갈 수는 없어서 미리 캡처를 해왔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옆에 신청 제출란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법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이제 취지에 맞게 개인을 탭을 클릭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빨간 거가 클릭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차 표준 산업 분류 연계표입니다.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일련 번호가 1601번이에요. 그러니까 1601개의 분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워서 말을 좀 흐렸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인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종 선택란이 있습니다. 이 업종 선택란을 이제 들어가시면은 업종 입력 수정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업종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 업종 코드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업종을 주점이라든가 요리 이런 걸로 써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허가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점으로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요. 보면은 업태명이 숙박 및 음식업 해가지고 이제 세부 분류명이 한식 음식점업, 외국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내리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주점으로 했지만은 영업 신고증이 필요한 일반 음식점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이 근거법령이 신고가 필요한 거고 구분 보시면 신고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근거법령에 식품위생법 제21조라고 해서 그 근거법령을 기재를 27조라고 써 있는 거군요. 기재되어 있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영업신고증이라고 써 있고 접수기간을 시군구라고 해가지고 근거법령,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성질이 무엇인지, 접수기간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인허가 사업 업종인 경우에 제출할 증빙 서류와 근거 법령 등을 안내합니다. 해당 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 라고 표시가 되면서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또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허가나 신고나 인가나 필요 없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들 주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강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인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 건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다음으로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에서 신고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식품영업 신고서인데요. 보면은 뭐 신고사항으로 영업의 종류나 혹은 이제 식품 용수의 종류, 이게 수돗물을 뭐 식품으로 하는지 뭐 먹는 샘물을 하는지, 이 먹는 샘물도 다 이게 종류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어떤 분에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제, 신고증 발급, 필요시 시설 조사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은 신고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법령에서 이제 신고 후에 뭐 순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또 확인이 가능하고 담당 공무원 선생님께 여쭤보시면은 또 상세히 잘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 사항이 있고 제출 서류가 좀 짧아 보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단지 짧다고 해서 아, 허가가 더 쉽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귀하 옆에, 신청인 아래 귀하 옆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처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허가가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부처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영업 허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처리 절차를 보시면은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면은 이걸 일단 형식적으로 문헌 검사를 합니다.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정성스럽게 이걸 검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현장 실사 및 시설 조사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결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결제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허가증을 직접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공문을 받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고 절차와 허가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신고나 허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취지에 맞게 영업, 신고, 즉 이제 식품에 대해서, 식품이나 주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범위에는 건설산업 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건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홈택스 등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요즘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이제 뭐 10인 미만으로, 5인 미만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희 법률사무소만 해도 제가 이제 2021년 올해 1월 4일부터 합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업무 전체를 담당해 주시는 매니저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3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사실 소상공인인 상태였는데, 지금에서야 뭐 변호사가 대표님의 뭐 영업령으로 인해 가지고 8명 정도까지 지금 확정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스타트업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테크놀로지, 기술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이제 국가에서 잘 지정해 놓은 신고, 인가, 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허가의 예외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단지 이제 인허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하려는 사업이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하실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주변에서 관련 사업을 하시는,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뭐 필요할까 하시면은, 같은 사업을 창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나름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데, 그게 또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인허가 외에도 이게 인허가 절차가 없다고 해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지금 여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써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테크 기반이라 과학기술부에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Q&A 시간인데요. 일단은 유튜브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강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네, 인허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서면 다른 강의에서 질의를 받았던 혹은 자문시에 프랜차이즈 관련해가지고 개인 점주님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변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고, 인가, 허가 통틀어가지고 국세청 홈택스 관련해가지고 사업자 관련 부분을 할 수 있고, 인허가 관련 부분은 시군구청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홈택스를 보시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이제 등록은 홈택스에서 해야 되는데 인허가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근데 이게 사실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통합 신고 대상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즉 홈택스에서 한 번에 같이 통합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청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24 화면인데요. 저희가 요즘은 시군구청에 대한 거는 민원24에서 지금 정부24로 변경되면서 전부 정부24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 등록증 발급받을 때 정부24에서 했는데 이렇게 변경 허가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은 세무서에도 전달이 돼가지고 한 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폐업 신고 시에, 그러니까 폐업 신고 시 영업 허가도 취소하여 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은 이제 폐업 신고는 사실 사업자를 폐업하는 거고 영업 허가는 사업자가 하려는 산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두 개가 별개라서 이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폐업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도 변경 허가나 신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폐업 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일단 보내는 놨는데, 이거를 뭐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관련해가지고 제 그 명함을 캡처해둔 화면이 있었는데 화면이 없어졌네요. 이거는 이제 뭐 DKL 파트너스를 검색하시고 거기서 전병주 변호사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제 명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저에게 더 뭐 자문 요청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에서 듣고 오셨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